매년 아들 내외가 김장을 도우러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또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옆집 할머니는 아침부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딸이랑 사위가 온대. 김장하러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는 배추 절이는 게 취미야. 작년에도 혼자서 다 절였다니까. 옆집 할머니의 자랑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에게서 똑같은 말이 돌아왔어요. 엄마, 이번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설날에도 똑같은 핑계였네요. 이번에는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어요.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죠. 해외 출장이 잡혀서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돌아오는 변명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올해는 아들 내외가 김장하러 온대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그래. 다들 바쁘지. 할머니의 위로가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장할 때 우리가 도와줄까?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시간 되니? 일손이 부족해서 말이다. 엄마, 이번에도 바쁜데 죄송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텔레비전에서는 김장 특집 방송이 한창입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눈에 밟혀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밭으로 향했어요. 홀로 배추를 수확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뽑아들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예전에는 아들이 도와줬었는데 그때는 그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감사한 일이었죠. 겨우 일어나 젖은 배추를 씻으려는데 양동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혼자 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온몸이 쑤시네요. 절인 배추를 물에 헹구는데 손이 얼음장 같아요. 그 순간 허리를 잡고 절인 배추를 들어올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배추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죄송해요. 패 끼치게 해서. 아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바깥 사이인데. 다 돕고 하는 거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혼자서도 잘만 했던 일인데 이제는 배추 한 포기도 힘이 드네요. 작년에도 혼자 하다가 허리 삐끗했다며?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웃들의 정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내 자식보다 이웃들이 더 가족 같은 이 현실이 씁쓸하네요. 그 순간 배추를 씻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도 못 가서 죄송해요. 이미 익숙한 사과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애가 어머니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갑자기 손주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치통을 보낼 테니 저희 것도 조금만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올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놓을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부탁에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김장은 돕지 않고 김치만 달라니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손주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김치를 제일 좋아한대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담그시는 김치로 끓이면 국물까지 다 먹는다니까요. 손주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말없이 한숨만 나왔어요. 옆에서 김치를 도와주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알겠다. 보내면 담아줄게. 결국 화를 참고 말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김치를 좋아한다는데 어찌 거절하겠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네요. 다 자식 농사야. 손주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 다 기억할 거야. 김치 담글 생각에 허리는 더 아파왔지만 손주 생각에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죠. 아이고, 할머니. 당분간은 무거운 걸 들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네요. 특히 김장철인데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혼자 사세요? 가족분들은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의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지 않으시네요. 젊었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셨죠. 네,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아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텐데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절인 배추가 그대로 있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김장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손주한테 줄 김치는 만들어야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파스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올까? 아니, 또 바쁘다고 하겠지. 약봉지를 꺼내보는데 문득 눈물이 흘렀어요. 아프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네. 옆집 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병원은 갔다 왔어? 네, 당분간 쉬라고 하네요. 그럼 김장은 어쩌려고? 해야죠. 아들 내 것도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자식들은 늙은 부모 속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약을 먹고 누웠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 싶어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문자라도 한 통 오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았네요. 일주일 동안 무리해서 김장을 끝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네요. 할머니, MRI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가 상당히 심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2주 정도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원이라니 혼자 사는 집은 어떻게 하지? 김장은 다 했지만 손주 줄 김치는 아직 보내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지금 허리 상태로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꼭 입원해야 하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누가 돌봐줄 가족은 있으신가요? 또다시 그 질문이 나왔네요. 가족이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서울에 살아요. 바빠서.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해볼게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엄마 좀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대. 입원이요? 얼마나 심한데요? 디스크가 심하대.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곧바로 달려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었죠.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또 그 말이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쁘지? 이해한다. 죄송해요.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아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는 말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번 들었고 실제로 온 것은 명절 때 잠깐뿐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병원 로비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가 입원 수속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없어요. 제가 혼자 할게요. 병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 옆에는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었네요.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네,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옆 침대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바빠서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의 허락으로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김치통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빈 김치통이었죠. 아직도 김치 기다리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김치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손주가 할머니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요. 보내드리는 김치통입니다. 시간 되실 때 담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김치 부탁은 잊지 않는군요. 병원비는 묻지도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한참을 바라보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져다 주겠어.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봐야지. 김치를 가지고 서울까지 가려면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또한 직접 아들의 상황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김치를 정성껏 포장하고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니 견딜만 했어요. 아들아, 엄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들를까 하는데. 아, 오늘은 좀 그래요. 또 그 말을 할 것 같아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도 가져갈게.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줘. 지금 너무 바빠서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짐칸에는 정성으로 담은 김치가 실려 있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굴도 넣어서 특별히 담갔죠. 지난번에 손주가 할머니 김치가 최고라고 했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저는 홧김에 무작정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주무시는데 저는 자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4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아들한테 문자라도 와 있나? 확인해 보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 먹을 때마다 환하게 웃던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난번 명절에 잠깐 봤을 때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그때 손주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김치 든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허리를 꾹꾹 눌러봤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손주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혼잣말을 하다가 코끝이 찡해졌지만 손주 얼굴 보면 이 허리 통증도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먹먹해졌어요. 아들, 며느리 얼굴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손주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비밀번호였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어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더 서글퍼졌어요. 저희 지금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요. 김치만 넣고 가셔도 됩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좀 쉬다 가셔도 되고요. 허락을 받은 것 같아 더 서글퍼졌네요.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아,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다시 확인해 줄래?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거운 김치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받지 않았네요. 왜 전화를 안 받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는 쉴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하루 묵을 건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만 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방은 몇 호로 드릴까요? 아무 방이나 괜찮아요. 방에 들어서니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네요. 배도 고프고 해서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혼자 드시나요? 모텔 종업원의 물음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도시락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겨우 8시,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또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골 집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낯선 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어요.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아, 내가 김치를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지금 뭐? 너 지금 회사야? 또 바쁜 일이 있니? 그게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순간 말을 멈추는 아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제주도? 아니, 일 때문에 못 온다더니 제주도는 웬 거니? 떨리는 제 목소리에 아들도 말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가족 여행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가족여행?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그래서 여행에 정신 빠지느라 문자도 못 본 거구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날 속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니? 엄마, 그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잘못된 걸 알려주면 어떻게 하니? 죄송해요.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엄마, 끊어. 더 이상 듣기 싫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모텔 방에 홀로 앉아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춥기만 했어요. 가져온 김치가 담긴 보따리가 구석에서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웃고 있겠죠. 손주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겠고요. 그 자리에 저는 없고 저는 모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것도 바랄 것도 없으니까. 무거운 김치 보따리를 다시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어 올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버스표를 끊는데 손이 떨려왔어요. 시골까지 가시나요? 매표소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자꾸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가족 여행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 여행이라.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버스에 오르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인데 이제는 모든 기대가 사라졌어요. 창가에 기대니 눈물이 또 흘렀네요. 옆자리 승객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담은 김치가 버스 아래 짐칸에 실려 있어요. 손주 생각해서 굴도 넣고 정성껏 담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족 여행. 명절에도 바쁘다던 아들, 김장한다고 해도 시간 없다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고 있었네요.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의 풍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절대 괜찮지 않았죠. 혹시 물 한 잔 드실래요? 여성이 건네준 물을 받았지만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무거운 김치 보따리만큼 제 마음도 무거워졌네요. 이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정거장에서 버스가 잠시 멈췄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네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컸어요. 가는 중이야. 어디로요? 집에요? 그래. 지금 비행기표 예매하고 있어요. 바로 가서 엄마 뵐게요. 갑자기 돌변한 아들의 태도가 더 서글펐네요. 괜찮아. 오지 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이제 와서 뭘. 그냥 여행 잘 마저 하고 와. 전화를 끊고 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잠이 들면 이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고향으로 가까워지는 동안 마음의 결심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더 이상은 안 돼.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삶도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았어요. 시골집 마루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 속에서 꺼낸 등기부등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땅인데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그동안은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놓인 김장독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내가 왜 죽을 때까지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마루 끝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김장하러 온다던 아들. 이제는 가족 여행이 더 중요해진 아들. 마당 귀퉁이에 심어둔 배추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내년엔 배추 농사도 접을까?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 평생 아들 걱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 남은 생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서랍 속 등기부등본이 생각났어요. 아들 앞으로 써주려 했던 땅 문서. 그동안 당연히 물려줄 거라 생각했던 상과 논들. 이제는 다른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아니야.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옆집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네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장님이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김장은 다 하셨어요. 네, 겨우 끝냈어요. 아드님은 안 오셨나 봐요. 이장님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장님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요새 읍내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프로그램이 많던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복지관요. 네, 요리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대요. 외롭게 계시지 말고 가끔 나가보세요. 이장님의 제안이 갑자기 새롭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아들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고마워요. 이장님이 가신 후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제주도의 하늘과 같겠죠? 거기서 웃고 있을 아들 가족을 생각하니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쓸쓸한 마음으로 저녁 해가 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겠어.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전에 유산 정리할 때 알려주셨던 연락처였네요.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연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번에는 제가 말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김장이고 뭐고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시골 땅 너희들 주려던 마음 접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여행 잘 다녀왔니? 한마디 던지자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거라. 창밖으로 보이는 빨래줄에 이불이 너풀거렸어요. 어머니,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전화기를 바꿔 들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와서 뭘? 허리가 아파와 방석을 꽉 잡았습니다. 시골 농사도 내년부터는 접을 거야. 그럼 김장은 어떡하시려고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혼자 먹을 만큼만 하면 되지. 어머니, 이제 그만 끊을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후련했어요.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읍내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처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복지관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처음 왔어요. 오늘은 마침 김장 담그는 날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반찬이죠. 김장이라.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김장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복지관 부엌에는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저기 새로 오신 분이세요. 김치 담그는 거 잘 안 돼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늘 일손이 부족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배추를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도 못 온다니까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아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게 이웃이지.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복지관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웬일이야? 제주도는 잘 다녀왔니?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투가 되었네요. 그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그러지 말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해서요. 며느리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듣기 힘들었던 사과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오히려 더 서글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땅 얘기 듣고 이러는 거니?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으로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거 이제 알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들어가 봐. 피곤할 텐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나도 피곤하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슬며시 피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꼭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긴 한숨이 나왔어요. 재산 얘기에 저렇게 달라질 줄이야. 가족 여행 가서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마당 귀퉁이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 빚이 좀 밀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쩌다가 그랬니? 회사 일도 안 좋아지고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아들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혹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모텔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이 저를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주도 여행은 너무했던 거 아니니? 죄송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무리했나 봐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빚이 있으면서 무슨 여행을 떠난 건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알아. 아니요. 제가 혼자 끌어안고 있어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네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원하듯 제 손을 잡아오는데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모텔에서의 서러움이 떠올랐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또 그러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엄마. 그동안 엄마가 너무 다 해줬나 봐. 이제 그만 가. 피곤하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어요. 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제야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이라고 끝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드 빚이라니 한숨만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 새벽에 마당을 서성이다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득 손주 얼굴이 스쳐 지나갔네. 학원비도 못 내면 우리 손주는 어쩌지. 가슴 한켠이 찌릿해 왔습니다. 평생 모은 땅을 팔면 빚은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집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 다 해결해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들이 잘못했다며 빌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제주도 여행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빚이 있으면서 무슨 여행이지.
서랍 속 등기부등본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걸 주면 정말 끝일 텐데. 한숨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지금쯤 잠도 못 이루고 있겠죠. 전화라도 한 통 할까?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어둡기만 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관문 앞에 무릎까지 꿇으려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땅은 내 청춘을 갈아놓은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처음 시작할 때 황무지였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 목이 메었어요. 땅을 일구면서 너를 키웠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 카드 빚으로 날리면 어쩌려고? 이번엔 꼭 갚을게요. 애원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안 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단호한 제 목소리에 아들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결심이 단단한지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도움을 청하던 때, 또 그전에는 집 계약금으로 찾아왔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도와줬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그만 가보렴. 아들이 발걸음을 돌리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들이기에 더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야 진정한 결심을 한 것 같네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한 첫걸음, 가슴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다시 나갔어요. 일주일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인데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기분도 나아졌네요. 소장님은 복지관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부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저기 소장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땅이 좀 있는데.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밤새 고민했지만 이제 망설임은 없었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고 싶은데 되나 해서요. 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네. 어차피 제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땅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 복지 시설을 지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네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빚 얘기 때문에.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걱정 마.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의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이번엔 정말 엄마 손 안 벌리고 해결할게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어머니, 땅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아들아, 난 이미 내 땅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무슨,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단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 선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마음이니 존중할게요.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아들의 태도에 의아했어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너희 가족도 너희 삶에 충실하렴. 전화를 끊고 마당의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면서 피어난 꽃들처럼 저희 마음도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깊은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이 시간에 누구지 싶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의 거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내다봤더니 술에 취한 아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땅을 왜 기부를 하냐고요?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바깥을 다시 살펴보니 아들 혼자였어요. 창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는 어떡하라고? 우리 앞날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네요. 옆집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싫어요. 오늘은 확실한 답을 듣고 갈 거예요.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이럴 수가 있나? 동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장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어머니 놀라시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저도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재산 다 써버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때 순찰 중이던 파출소 순경들이 달려왔습니다. 동네 주민이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마침내 아들이 순경들에게 붙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우리 재산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멀어져가는 아들의 외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한숨 섞인 눈물을 닦아내는데 이웃들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확고해졌어요. 아침 일찍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젯밤 일로 많이 걱정하신 눈치였어요. 변호사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잡았어요. 이장님이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 기부 관련해서 상담을 좀.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읍내로 나갔어요. 마음이 조금 긴장됐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오늘 차림이 정갈하시네. 변호사 만나러 가요. 재산 기부 관련해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파출소에서 훈방 조치로 풀려났대요.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았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종이 여러 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녀가 이의를 제기해도 어머님의 의사가 명확하니 걱정 마세요. 혹시 아들이 또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의사 결정권은 법으로 보호받아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았어요. 어머니, 제발 재고해 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어제 아들이 와서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래도 어머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는 알겠니?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게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완료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만 이제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어요. 마을 회관에 들러 이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제 결정을 듣고 놀라워하셨어요. 이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 행복을 찾으셔야죠.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장님과 함께 제가 기부한 땅을 살펴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낯익은 땅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 일구어온 이 땅이 이제는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전에는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김치 담그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밤이었기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옷차림이 단정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아들아, 웬일이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무릎을 보며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심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 거니? 땅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드 빚은 어떻게 됐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갚았어요.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안정적인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래? 어떤 가게인데? 문구점이에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문구점을 꿈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복지관 봉사 일손으로 등록했어요. 매주 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봉사할 거예요. 정말이니? 네, 손주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복지관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들이 가족이라 해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